주식에서 수급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전부 이 수급 주체를 다 하나씩 분석해서 이 수급 주체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아니면 어떤 성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 더 매매했을 때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중요한 키움증권 이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움증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키움이고 지금 증권사에서 키움증권을 제일 많이 쓰죠. 일반 개미 투자자가 키움증권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은 미래에셋, 그냥 HTS에서 보시는 대로일 겁니다. 모든 종목을 그냥 다 살펴보더라도 진짜 코스피 완전 초대형주 아닌 이상은 키움증권 매매가 상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매수 상위, 매도 상위 둘 다 상위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 이 키움증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 키움증권이 들어오면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 개인은 아니겠지만 다른 주체에서도 키움증권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의 주체가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이 키움증권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좀 얘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은 어떻게 지수가 변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급등주에서는 좀 뉴스가 터지고 좀 정보가 흘렀을 때, 이럴 때는 키움증권 쪽에서 좀 소식을 빨리 접하는, 뉴스를 빨리 보고 처음 양봉 때, 첫 상승 때 좀 진입하는 키움증권 개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장대 양봉일 때는 좀 키움이 들어오든 말든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어제 이 파세커라는 종목이 17만 주가 들어왔죠. 키움증권에서. 이거 첫 양봉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두 번째 양봉이고, 그리고 혹시나 조정을 줬을 때 키움증권이 계속 좀 큰 물량으로 들어온다, 이렇다면 저는 매도로 대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상승에서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서도 이 들어왔던 키움증권 개미가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면, 조정 때도 털리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조정이 아니고 그냥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고, 보통 조정이라고 하면 개인들을 그냥 털어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조정이고 약간 쉬어가는 단계인데, 그걸 개인이 물타기 하고 개인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주가를 올려주는 주체가 더 이상 주가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더라도 자신이, 내가 이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라면 개인들이 조정해서 털리지 않고 혹은 이렇게 급등해서 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분명히 주가를 내려 찍거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파세코를 보면 제가 최근에 호가창 비법을 알려드렸죠. 10,000원을 지지했으니까, 이렇게 10,000원을 계속 지켜줬으니까 급등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거를 키움증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장 초반에 키움증권에서 거의 20만 주 가량 들어왔죠. 20만 주 가량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그냥 주체들이, 그냥 주포들이, 개인들이 아침부터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 좀 그냥 찍어 누릅니다. 일부러 주가를 계속 찍어 눌렀고 거의 9시 반까지 주가를 찍어 눌렀습니다. 보시면 20만 주 들어왔다가 9시 반에 거의 다 탈출을 했죠.
거의 다 손절을 한 겁니다. 이게 손절한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고, 여기서 나갔으니까 다시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해서 10,000원을 지켜줬습니다. 개인은 나간 상태이고 호가창 비법에서 심리적인 10,000원 선을 지켜줬다. 저는 이걸 보고 계속 보유를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9,800원에서 9,800원까지 내렸는데, 이 키움증권 쪽에서 이렇게 20만 주를 매도를 안 하고, 다시 매도를 안 하고, 뭐 오히려 30만 주, 뭐 35만 주 이렇게 늘었다면, 하락한 상태에서도 계속 물타기로 그 매수가 누렸다면 저는 무조건 그냥 시장가로 손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털렸고, 그리고 심리적인 선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한 방에 반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뭐 적정선을 지켜주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했죠. 저는 최고가에 팔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뭐 그냥 짭짤한 수익을 남겼고, 이렇게 키움증권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얘들의 수급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개미이지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개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키움증권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는 뭐 다른 증권사에서도 분명히 개인이 많겠지만, 뭐 미래에셋, 삼성, NH한국투자 여기도 다 개인이 많은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일일이 다 대조하고 확인한다면 좀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큰 주체인 키움증권을 통해서 개인들의 그런 방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키움증권이 얘들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이 많습니다. 2배 이상이 거래가 많고, 키움증권이 그만큼 규모가 좋고, 그리고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 키움증권이 개인들한테 좀 매매하기에 상당히 최적화된 증권사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가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털리고 다시 들어왔죠. 1,950원 이렇게 바닥에서 거의 10% 오른 가격까지 다시 17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키움증권에서 들어오는 물량의 대부분이 단타라고 보시면 돼요. 단타로 들어왔다가 실패하면은 바로 손절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장중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보셨겠지만 주가가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내리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좀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LMS처럼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9시 33분까지 계속적인 급등을 했죠. 22%까지. 9시 33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33분까지 키움에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단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죠. 이전에 진입했던 그런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고점을 만들고, 그리고 이 고점에서 개인들이 무더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개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순매수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서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단타로 새로 들어온 그런 개인들이 손절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 뒤로 개인들의 이런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의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움증권의 동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다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상승했을 때 다시 들어왔을 때 17만 주 팔아버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크게 한 방 나가는 거 보고 계속 보유를 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키움증권에서 그냥
추격 매수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안 들어온다. 계속적으로 물량이 빠지고 있다. 이거는 다른 주체의 매수로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주식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들이 사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 수밖에 없고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사면 개인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키움 쪽에서 주가가 오르는데도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한다. 그렇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가 안 드러나고 빠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개인들이 빠지는 구간에서 눌림을 주고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빠지니까 또다시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수급이 물처럼 흘러가고 결국에 순매도로 나오면서 이렇게 최고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결국에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매도를 해주니까 주포가 주가를 올려주면서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수급은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매매할 때 수익 볼 확률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좀 수익을 냈을 때 좀 더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참고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짚어봐야 되고, 이 키움증권의 움직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규모가 정말 크기 때문에 거의 그냥 기관 외국인급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이 물량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대부분의 종목에 하락하는 종목을 보면 대부분이 키움이 잡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 뭐 수젠테고는 상장했는데 역시나 폭락을 했죠. 구주들의 물량을 그냥 설거지하기 위해서, 구주주와 기관의 물량을 설거지하기 위해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옵니다. 제가 그래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을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상장은 그냥 키움증권이 첫날에 거의 100%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K컴퍼니도 첫날에 키움증권이 74만 주가 들어왔죠. 근데도 이거 둘째 날에 16만 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에 시간의 거래에서 2% 이상 올랐었는데 그때 시간의 거래 진입을 할까 말까, 이때 고점에 팔고 종가 보고 키움이 다시 빠졌는데 시간의 거래 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시초가가 시간의 거래 2% 올랐거든요. 이날 시간의 거래가. 그래서 2%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시작을 하면 시초가에 한 번 더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시초가가 15%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냥 넋놓고 보고 있었죠. 15%가 뜨길래 시간의 거래 2% 같던 게,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문데 좀 많이 떠도 거의 5%, 한 7%까지는 뭐 그렇게, 이런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쳐버렸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키움이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끝까지 올랐습니다. 뭐 참고해야 될 점은 첫 급등에서는 키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첫 상승에서 키움이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키움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좀 쉬다가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갑자기 나온 종목들을 보면, 특히나 그게 뉴스로 인해서 좀 상승한 거면 키움증권에서 당연히 그 재료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순매수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뭐 얘들이 개인이 들어오든 말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뭐 오늘은 좀 종목이, 예를 들고 싶은 종목이 없는데
뭐 파세코를 계속 예를 든다면 첫날에 이렇게 17만 주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첫날 이후에 둘째 날이 중요하죠. 둘째 날에 이 움직임이 중요하고 계속적인 물타기나 하락했을 때 계속적인 물타기나 상승했을 때 계속적인 추격 매수, 계속적인 지속적인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경우 그 상승세는 꺾이고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다시 주가가 눌릴 경우가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어차피 주식은 확률 싸움이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최대한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주식입니다. 뭐 100% 기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률만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익을 극대화하나 아니면 매매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뭐 인콘이라는 종목이 투자 주의가 걸리고 경고 예고가 걸렸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100만 주 가량 순매수가 들어왔죠. 최근에 급등을 하고, 급등할 때 첫 상승 때는 당연히 뭐 200만 주가 들어오든 300만 주가 들어오든 400만 주가 들어오든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이 나가면서 적당한 눌림을 주니까 그 다음 급등을 했죠. 근데 급등을 했을 때 개인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눌리게 되고, 그리고 눌리는데 또 키움 쪽에서 고점에서 물어버린 키움이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타기를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이렇게 계속하면서 개인들의 수급으로 점점 꼬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간다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상승하려면 또 다시 이 주포가 개인을 털어내고 다시 고점 근처에 진입을 한다던가 이런 방향이 나왔을 때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뭐 다른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맞을 거지만 뭐 이 수급이란 게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시고, 매매에 분명히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참고하시고,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코이버 이것도 제가 관심주로 보고 있는데 시초가가 좀 높아서 지금 진입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 쪽에서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이런 봉, 지금 상태 한 2.5% 이런 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종가에 베팅해서 그 다음 양봉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은 분명히 확률을 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키움증권 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나 뭐 따로 설명이 빠진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키움증권 2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키움과 메릴린치 그런 것도 다 알아봤고, 나중에는 뭐 기관과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